이번 영상은 하향식 펠렛 연소기를 사용한 펠렛 난로를 자연배기 방식으로 1박에 사용하는 방법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자연배기 방식의 하향식 연소기가 가성비가 좋고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연통 길이와 크기, 공기 주입구 조절, 날씨, 기압, 펠렛의 종류 등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긴 합니다. 게다가 자칫 역연이나 역과의 위험이 강제배기 방식보다 크지만 강제배기 방식 역시 갑작스런 정전이나 장비 고장으로 인한 위험도 있습니다. 펠렛 난로 초보 입문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제작한 거니까 처음부터 자연배기로 하향식 연소기를 1박에 사용하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렛 난로를 잘만 쓰면 화목 난로보다 편리하고 등유 난로나 페니터가 주지 못하는 감성까지 챙기면서 따뜻한 캠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좀 쉬고 있어. 우리 안 나오지? 안 나와. 근데 여기서 일산화탄소가 공기보다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정답은 땡이었습니다. 긴장만 하실 때는 반드시 면허실 터집니다. 잘 그 바란스만 잡으면 정말 따뜻하게 겨울 캠핑 할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펠렛 난로를 세팅해 보도록 하죠. 화목 난로와 펠렛 난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더 스토브라는 제품입니다. 펠렛으로 사용을 할 예정이라서 일단은, 참고로 더 스토브 제품은 연통 규격이 60파입니다. 60파. 자, 연통은 이렇게 대충 한 4m 정도 올렸고요. 풀콘의 더 스토브에다가 제트 연소기. 왜 웃어? 여보야, 왜 웃어? 이게 제트 연소기입니다. 하향식 연소기인데 풀콘 연소기도 좋은데 이게 풀콘 연소기보다 펠렛 용량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20kg 한 포대가 다 들어가는 용량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풀콘 더 스토브와 결합이 되는 제트 연소기, 연소판, 내열 주물로 만든 연소판입니다. 연소판 넣어주고 공기 조절부 덮어주고요. 호퍼 연결하고, 이게 또 중간에 혹시 역연이나 역화가 일어났을 때 이거 펠렛의 공급을 차단시켜주는 차단 키트, 이런 식으로 차단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 빼주고, 그래서 호퍼 설치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20리터 한 포가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정도 이거 하나 빼놓고 여기에다가 펠렛을 넣어 볼 텐데, 그리고 펠렛을 담는 스쿱 있잖아요. 예전에 그냥 저도 이런 거 이제 시에라컵 같은 거 이런 걸 썼는데, 이것보다는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은 채망이 있습니다. 이 채망으로 펠렛을 담으시는 게, 밑에 이 회분가루가 떨어지거든요. 이 회분가루가 나중에 재라든지 클링커라든지 이제 슬러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발생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채망으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난로를 이렇게 예열을 해주고요. 배기압을 높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예열을 먼저 해주고요. 유리도 한번 이렇게. 자, 그리고 펠렛 난로는 화목 난로와 다르게 기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화실에 모든 공기 들어가는 주입구들을 다 막아줘야 돼요. 이 펠렛이 들어가는 공기 조절부 구멍 빼두고 나서는 이 급기구도 닫아주고요. 에어 커튼이 있는 제품들은 에어 커튼도 다 닫아주고, 화실 안에 기밀이 유지가 잘 돼야 빠져나가는 배기압이 상승하게 되는 거고, 특히나 이 하향식 구조에서는 이 열을 끌어내려서 위로 올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 배기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펠렛에 불을 붙여보도록 하죠. 이 공기 주입구 쪽에다가 이렇게. 자, 일단 난로에 불은 붙었고요. 자, 펠렛을 좀 더 부어볼까? 자, 안정화 전 단계고. 자, 일단 연장통 하나에 있는 거는 다 채워놨고요. 어우, 따뜻하다. 사실 화목난로보다 이제 펠렛 난로는 1박 2일용은 아니긴 합니다. 펠렛 난로는 장방용이죠. 장방용으로는 굉장히 좋은 난방 기구고요. 물론 위험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펠렛 난로, 펠렛 연소기에 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여러 테스트를 해보시고 나서 자기에 맞는 적정 세팅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취침용으로는 저는 아직 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제 펠렛 난로 세팅 값을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지만 위험합니다. 안정화 단계에서 화력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불이 확실히 이쁘네요.
지금 펠렛난로 때운 지 4시간 좀 됐는데 화력이 아까보다는 확실히 약해지긴 했어요. 기압차라 운동하시면 꼭 내려가가지고 좀 약해지긴 해서 저도 공기조절부를 조금 닫아주고요. 적정 배기압을 찾아가서 일정하게 불이 계속 오래 타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댐퍼를 조절하면은, 댐퍼를 닫으면은 이렇게 불이 이렇게 약해지고, 댐퍼를 다 열면은 다시 이렇게 불이 세지죠. 펠렛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견이나 역화에 위험이 있어서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 위험하다 이런 이미지가 많잖아요. 실제 그게 이제 사실이기도 하고요. 다른 유튜버 분들 영상에서도 펠렛난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신지식 난로, 등유난로 같은 것들도 사고를 났더니 이제 사고가 아주 발생해서 위험한 상황들이 몇 번 있었죠. 그런 등유난로나 심지식 난로들보다 이게 더 위험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펠렛난로로 인명사고가 난 적은 없다라고 합니다. 저도 좀 뭐 알아봤는데 대부분이 이제 텐트 안에 화로대, 난로가 아니라 화로대를 피워서 사고가 난 경우는 있어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전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견이나 역화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느꼈을 때 어떠한 펠렛 난로든 어떠한 펠렛 연소기든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는 파이수가 커야 됩니다. 파이수가 일단 크고 봐야 됩니다. 더 높게 올리면 더 좋긴 하겠지만 일단 파이수 큰 거는 확실해요. 파이수 작은 것보다 큰 게 여견이나 역화 위험이 없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배압 조절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낮에는 항상 잘 탑니다. 어떠한 펠렛 연소기든 낮에는 잘 타요. 덜 추우니까. 근데 문제는 밤이죠. 밤에는 이제 기압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더 밤 공기가 차가우니까. 그러니까 텐트 안에 있는 연통 부분은 그나마 이제 괜찮은데, 텐트 밖에 있는 연통 부분은 거기가 차가워지잖아요. 높으면 높아질수록. 거기에 대한 이제 배압이 난로 크기에 따라서 각각 펠렛 연소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적정 배압이 뭐 어느 정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소기를 많이 사용을 해보시고 경험치를 많이 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지금 편해요. 화목난로였으면은 지금 이미 장자 한 망을 다 썼을 텐데, 펠렛은 어느 정도 이제 채워 놓으니까 열고 닫고 할 필요 없이 지금 낮부터 오늘 지금 저녁까지는 잘 떼고 있습니다. 건들질 않았어요. 마치 등유난로나 페니터처럼 건들지 않고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펠렛 난로뿐만 아니라 심지식 난로, 등유난로 같은 경우에 자칫 잘못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2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오늘은 하나 놓고 왔는데, 이번에 새로운 일산화탄소 경보기 겸 온습도계 기능까지 갖춰져 있는 제품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폴라리스 택티컬 프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겸 온습도계입니다. 굉장히 깜찍하게 생겼죠? 제가 기존에 가지고 다니던 일산화탄소 경보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온습도계, 이 두 개의 기능이. 제가 처음에 지고 있었는데 제가 역전해서 3골 연속으로 넣었어요. 진짜로? 잘했어. 우리 아들 최고. 좀 쉬고 있어. 우리 안 나오지? 안 나와. 이 폴라리스의 택티컬 프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이 두 가지 제품의 기능을 하나로 합쳤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뒤쪽을 보시면은 버튼이 2개가 있는데, 여기 A, B 이렇게 써져 있어요. A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전원이 켜지고요. 그리고 짧게 A 버튼 누르면은 섭씨 화씨로 바뀌어지거든요. 이쪽에 보이는 B 버튼을 누르면 백라이트가 꺼지고, 다시 한번 길게 누르면 백라이트가 켜집니다. 그리고 길게 누르면은, 자, 깜빡깜빡거렸죠? 그러면 10분 동안 백라이트가 켜졌다가 나중에 꺼지는 거고요. 다시 한번 B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큰 숫자가 이제 일산화탄소 수치를 나타내는 거고, 밑에 온도와 습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비너가 달려 있습니다. 따로 작은 비너가 하나 달려 있어서 텐트 천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매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2400mAh이고, 백라이트를 켜놨을 때, 라이트를 켰을 때는 78시간에서 한 80시간 정도 연속 사용이 가능하고, 백라이트를 이런 식으로 껐을 때는 300시간 넘게 사용이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이즈는 가로 세로 83mm, 그리고 이 세로가 32mm입니다. 무게는 약 145g 정도 되고요. 이게 위험한 상황까지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 아이콘이 바뀌고, 여기
초록색 불이 빨간색 불로 바뀌게 되면서 약 90dB 정도의 경고음이 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전은 이 C타입으로 충전이 됩니다. 이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놔서 여기서 바로바로 눈높이에서 수치를 볼 수 있게끔 설치를 해놓는 경우가 이제 많죠. 근데 여기서 일산화탄소가 공기보다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여보, 일산화탄소가 공기보다 가벼울까? 무거울까? 무거워. 정답은 땡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설치하는구나. 밀도가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근데 사실 공기보다 가볍다고 해가지고 막 엄청 이렇게 막 공기랑 섞여 있을 때 위로 올라가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공기보다 살짝 가볍기 때문에 그냥 보통 공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사실 공기보다 살짝 가볍다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살짝 가볍기 때문에 그냥 공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보통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하나는 살짝 위, 또 하나는 누워있는 높이 정도에다가 두 개를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두 개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하나가 이제 배터리가 나갔다든지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두 개를 가지고 다니시라고 추천드립니다. Welcome to USA Waste Carbon Monoxide Detector. Testing. Please wait 2 minutes. 지금이 10시 좀 넘은 시각입니다. 이렇게 커트. 지금은 다음 날입니다. 철수 전인데 창문 좀 많이 열고 펠렛 난로로 어제 하룻밤 잘 잤습니다. 철수하기 전에 펠렛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 역화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공기 주입구가 다 열려 있어가지고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쪽으로 나가는 힘보다 들어가는 힘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게 역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펠렛이 많이 쌓여 있을 때는 공기 조절부 쪽으로만 공기가 들어가는데, 이제 펠렛이 다 소모가 되니까 공기가 이쪽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이제 공기가 들어가게 돼서 여기에 힘이 너무 세진 거죠. 그러니까 나가는 거는 1밖에 안 나가는데 들어오는 게 2.5니까 이게 이제 밑으로 불꽃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위로도 불이 더 많이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를 공기 조절구를 이렇게 닫아주게 되면은 불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철수할 때는 이렇게 막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열어볼까요? 열면은 연기가 더 많이 나죠. 이렇게 더 심하고, 이거를 이제 닫으면 자, 아까보다도 확실히 줄어들고요. 불도 잔잔하게 타다가 꺼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철수를 하면 되겠죠. 자, 우리는 이제 철수합시다.